하루 정도 안에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몇 월 며칠자 무슨 요일 수업이라고 해오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자동요나 고기 파트 완자책을 한번 폈어요.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역평형은 왜 따로 하지 않냐면 질문 없다는 기준 하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이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3단원 내용도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 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얼굴 보고 시험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전에 뒤에까지 진도 한번 보는 걸 목표로 합시다. 자, 다음 반응에서 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자책 239페이지입니다. 다음 반응에서 브랜세드 롤이 산과 염기를 각각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브랜스테드 롤이 산은 옆에 있는 물질 한 대 부비부비 해가지고 H 플러스를 주는 녀석을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라고 하죠. 얘는 H 플러스 주는 녀석. 보통 H 플러스를 내어놓는 물질이라고 치기는 되었지만 보통 줄여서 H 플러스 주는 녀석, 주는 것. 그래서 그냥 H 플러스 주게 이렇게 많이 써요. 반대로 이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를 H 플러스 받아주는 녀석, 받기 이렇게 해요. 이게 정의를 외우는 건 당연한 건데 정의를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든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령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산이나 염기나 확실한 걸 하나를 기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거 염산, 산인 거 알고 있잖아. 염산, 염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염산은 산이니까 H 플러스 받던가 주던가 이렇게 하나 정도 생각을 하면 HCl이 옆에 주는 녀석이니까 받는 녀석이 염기고 주는 녀석이 산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주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워낙 고3들 수업해보면 정의나 이런 것들을 거꾸로 순간순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 HCl하고 H2O가 만납니다. 만나서 부비부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H2O는 H3O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HCl은 CN-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이렇게 옮겨 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에서 만약에 산을 고르려면 H 플러스 이렇게 주는 쪽 HCn이 산이다라고 하면 되고 받는 쪽인 염기는 H2O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1번 문제에서 산과 염기를 쓰라 그러면 요만 쓰면 되죠. 근데 이 단어는 요 자동요원 앞에서 동적평형,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웁니다. 화살표가 혹시라도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대한 해석을 다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반응만 할 때는 요것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역반응도 써져 있는 가역 반응이면 역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돼요. H3O 플러스는 H2O가 되고 CN-는 HCn이 되죠.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H 플러스를 주게 되는데 역반응할 때는 그러면 역반응에서 사는 H3O 플러스가 돼요. 역반응에서 염기는 CN-가 되겠죠. 원래는 이것까지 다 써야지만 합니다. 언제? 이게 가역 반응인 경우에는 이거를 둘 다 쓰는 게 맞고 비가역 반응이면 한쪽만 쓰면 돼요. 비가역 반응이면 혹시 서술형 쓸 때나 그럴 때 아니면 문제에서 문맥상 누구누구는 산이다 할 때 발응물 쪽 말고 생성물 쪽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자, 5번 양쪽성 물질은 그 경우에 따라서 H 플러스를 받아주기도 하고 내어주기도 하는 녀석이죠. 지금 보니까 H2O가 HCl 만났을 때는 H 플러스 받아주지만 NH3 만났을 때는 H 플러스 주고 있죠. 주고 나서 OH 마이너스 받고 나서 H3O 플러스가 되니까 H2O라고 쓰면 됩니다. 요거는 매일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도 괜찮아요. 자, 6번이 좀 많이 중요하고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합니다. 짝산짝염기 관계라고 하는데 이건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정반응 기준으로 누가 산인지를 한번 보세요. HCO3-가 CO3E- 되기 위해서는 H 플러스를
옆에다가 줘야 됩니다. H2O가 H 플러스를 받았다라는 것은 H3O 플러스가 됐으므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반응에서 HCO3 마이너스는 산이에요. H2O는 염기가 되고요. 거꾸로 역반응을 한번 봅시다. 역반응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H2가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내어주어야지 얘가 받게 되죠. 근데 받는 얘가 염기. 내어주는 H3O 플러스가 산. 하이드로늄 이온이 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쓸 땐 뭐라고 쓰느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네 둘이가 짝이다라고 했어요. HCO3-는 정반응을 하면 이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역반응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짝인 거야. 그리고 얘랑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짝인 거야. 그러면 CO3-는 뭐라고 하냐면 HCO3-의 짝이 짝 CO3-라고 쓰는 거예요. 나의 짝꿍, 얘 이렇게 되는 거야. HCO3-의 짝 CO3-. 그리고 CO3-의 짝인 HCO3-라고 써야 돼. 근데 여기 내가 칸을 피워둔 거. 여기는 HCO3-의 짝인 CO3-가 뭔지 이걸 써주는 거야. 여기 염기라고 했으니까 짝 염기 CO3-. HCO3-는 CO3-의 짝이면서 얘는 산인 녀석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H2O의 짝이 H3O 플러스야. 근데 H3O 플러스는 산이죠. 짝 산 H3O 플러스. 그리고 H3O 플러스의 짝이면서 염기인 H2O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한 거니까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다가도 또 막상 되게 헷갈려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됐습니다. 어차피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넘어갈 때 조금 빨리 넘어가면 멈춰놓고 나중에 다시 보세요. 잠깐 인터벌을 줄게요. 자, 이 단어는 오랜만에 계산이 등장을 합니다. 숫자 계산하는 거는 1단원 이후로 거의 오랜만이긴 한데 이 단원에서 이제 숫자 계산들이 조금씩 등장을 해요. 6번 한번 보면 25도씨에서 pH와 pOH를 구하여라 라고 되는데 여기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적용할 줄 알면 이해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HCl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안에 HCl이 들어있어. 그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온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0.1몰 농도 HCl이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게 되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각각의 농도가 0.1몰 농도입니다. 이 대괄호 하는 거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라는 의미예요. 0.1몰 농도 이렇게. 0.1몰 농도라서 0.05, 0.05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10개 넣으면 이거 10개, 이거 10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pH는 어떻게 구하냐면 수업 들은 사람 알겠지만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근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0.1몰 농도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로그의 0.1 하는 거죠. 로그 풀이과정 써줘야 돼. 혹시 로그 모르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따로 로그라도 가해해 줄게요. pH 1이 됐죠. 됐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pOH를 구하라 그러는데 pOH는 이걸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H 플러스 농도를 이용해서 OH-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25도씨 수용액 이게 물 속에서는요, 물에 뭐가 들어있든지 말든지 그냥 물이라고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학원 기준으로는 모든 용액은 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25도씨 용액이면
H 플러스도 들어있고 OH 마이너스도 들어있는데 용액마다 그게 들어있는 양은 다르겠지만 두 농도를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KW,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이온화 상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OH 마이너스, 이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자연스럽게 구해집니다. 얘가 0.1몰 농도니까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몰 농도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POH는 뭐냐?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이온의 농도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걸로 POH는 13이다라는 거죠. 눈치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 두 개 pH랑 POH는 더하면 항상 (14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숙해지면 pH 1이니까 pOH 13 바로 가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연습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고 이거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의 농도도 한번 구해둔 겁니다. 다음 6번. 네, 2번. 이건 이쪽에다 풀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KOH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1 앞에 써져 있는데 이건이 그냥 앞 첫 숫자 강조하려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딴 반에서 물어봐도 되게 길게 설명해 줬는데 해놓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중. 왜냐면 저걸 부동소수점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부동소수점 표현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쓰기만 쓰지 왜 저렇게 부동소수점 표현을 하는지 부동소수점 표현을 쓰는 방법, 유효숫자 표기법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굳이 몰라도 되고 그냥 왜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쓰면 될 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쓰냐 그러면 그냥 심심해서라고 해요. 10,000원짜리가 10,000원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습니다라고 한 장 있습니다라고 해도 되잖아. 약간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얘도 물속에 녹으면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이렇게 나뉘게 될 건데 그러면 칼륨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일 거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요거는 묻지도 않았으니까 필요 없고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POH 묻는 POH를 구하면 되죠. POH는 3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이용을 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러니까 pH는 11. 우리가 알고 있는 pH가 7보다 큰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죠. 이거는 pH가 7보다 작은 산성 수용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한 건데 여기 완자체 이제 읽다 보면 문제들이 조금 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이 문제를 다 풀어주자니 여러분들 풀어야 될 문제를 빼뜨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조금 다른 소스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책 나중에 필요하면 사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봐도 되는데 톡방에 올렸어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보라고 내비둔 거고 이건 수능 완성책으로 선생님이 풀어줄 겁니다. 일부러 수준 높은 문제를 고른 이유는 내가 설명할 건덕지가 많은 걸 고른 것 뿐이니까 한 방에 이 문제들을 다 풀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듣고 나면 다른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딴반에 풀어준 흔적 때문에 이걸 지우지 않아가지고 지금 푸른 흔적들이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할 거예요. 방금 올려준 파일들 열어서 보거나 해도 되고요.
근데 집중해서 보면 어차피 영상에 이거 기록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면 그냥 나중에 그냥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화면만 한 번 더 보고 하면 됩니다. 좀 지워놓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난한 형태, 수능으로 따지자면 2점짜리, 학교 시험으로 따지자면 근데 당연히 깔려있는 문제, 계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생김새가 1단원의 문제들, 악몽과 같은 1단원하고 비슷해 보여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히 잘 따라옵시다. pH 정의를 깨우쳤다면 이게 pH가 3이다라는 건 pH가 3이다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3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10의 3승이 되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야겠죠.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리고 25도씨일 때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참고로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수소이온이 그냥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게 정식 명칭이지만 물 안에 있는 수소이온은 물에 붙어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수소이온이다 자꾸 그러는 거죠. 너 물어보길래.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하면 이건 나머지 끈은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롱도죠.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나와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롱도. 이거 나와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몰롱도. 그러니까 pH는 2, pH는 9, 그리고 이건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죠. 쌤 겁나 빠르신데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원래 너희들이 고등학교 동안 배우는 화학이 되게 뭐 이것저것 배우지만 거의 기본 개념 정도를 배운 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화학과를 가거나 해서 화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면 맨날 하는 게 산염기예요. 맨날 하는 게. 그러니까 산염기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익숙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지 뭐 기계적으로 잘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하면 연습하면 돼요. 자,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움만 둘째치고 어렵지 않은데도 틀릴 수 있는 보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과 같은 보기인데 H3O 플러스는 위액이 오렌지 주스보다 오렌지 주스의 10배이다 그랬죠. 이게 10배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맞는 거야. 뭐 이게 뭐 어쩌라고요. 숫자 다 구했으니까 대대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음수지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니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위액이 오렌지 주스의 10배이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반대로 이걸 맞는 보기니 망정이지 오렌지 주스는 위액이 10배이다 했는데도 동그라미 해놓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뭐가 10배인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잘못 읽었어요 하지 말고 그 잘못 읽은 니를 동태 눈이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이걸 거꾸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의 10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인지 10의 마이너스 2승의 10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인지 그것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안 틀리죠. 이제 보통 이제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했어요는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을 쓰고 조심했지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접질러지게 놓은 거 이런 게 실수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막 장애물이 많은 코스를 달리면서 장애물에 부딪히고 나서 실수했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장애물이 눈앞에 쫙 보이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단원에서 진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데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될 수 있게 잔소리 한번 했습니다. pH는 위액이 비물보다 작다. 이런 건 안 틀리겠죠. 2랑 9랑 있으면 2가 더 작죠. 그 다음 OH-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의 100배인지 비눗물이 100배이다 그랬으니까 비눗물이 100배 큰 게 맞으니까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이 저런 걸 누가 틀려하겠지만 진짜 틀려온다니까. 진짜.
이런 거 하나씩 잡는 것부터 고득점을 잡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고득점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안 해도 되는 실수는 안 틀려야죠. 또 그런 얘기 하잖아.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것보다 돈을 안 써야 된다고. 그래서 쌤은 부자가 아닌가 봐요. 쓰잘데기 없는데 돈을 많이 쓰는지 돈이 맨날 새. 한 달 지나가 보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자, 한번 봅시다. 4번. HA 수용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 H3O 플러스가 여기 나와 있네요. 10의 마이너스 5승물이다 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pH가 5라는 거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H가 7보다 작으니까 산성이 맞고요. pH가 5면 pOH 둘이 더해서 14라 그랬죠. 9가 되니까 이것도 맞죠. 자, 25도씨를 유지하면서 다량의 물을 넣어 물키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보기인데 일단 이거는 보기 보는 눈이 없으면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세요. 이 말이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잖아.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작아진다고 먼저 하지 말고 이거부터 보세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면 무슨 뜻일까? 이거는 pH가 7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농도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 pH는 7보다 커진다는 말일까요? 작아진다는 말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pH가 7이다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의 수소이온이 수용액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H 6, 우리가 흔히 아는 7보다 pH가 낮은 산성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물 농도가 되죠. pH를 7보다 높여서 8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8승물 농도의 H 플러스가 수용액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럼 봐봐. pH가 7보다 6이 낮잖아.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요? 아니죠. 이게 높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데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납득시키려고 쓴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pH 7이라는 건 수업 듣는 사람은 알겠지만 수용액 안에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의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pH가 7보다 작아진다는 건 산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많아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7보다 낮아지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pH가 커지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줄는 거죠. 둘이 대소가 반대라서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즉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바로 하지 말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작아지니 그럼 pH 7보다 커지니 염기성이 되는 것이니 라고 문장을 해석을 하고 나서 풀어야 돼요. 딱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단 말이야. 기억 니은보다는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문장이. 근데 이걸 보기를 니네들이 되게 많이 보게 될 보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염기성이 되니로 바꿨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해석해 봅시다. 이 산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면 염기성으로 바뀐다. 그죠? 설탕물에 물을 많이 부으면 소금물이 된다. 맞아? 별일 없잖아. 그냥 산성 수용액에 물을 아주 많이 넣으면 산성이 점점점 희석이 돼서 중성에 가까운 맹물에 가까워지겠지. 왜 염기성이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반대로 염기성 수용액을 가져다 놓고 아무리 물을 많이 붓는다고 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pH가 점점 내려가서 7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은 pH 7입니다. 거기다가 산성 수용액을 넣으면 pH가 점점점 낮아져서 1, 0, 음수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1도 되는 거고. 반대로 물을 가져다 놓고 염기성 물질을 넣으면 8, 9, 10, 11, 12, 14, 15 pH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산성 수용액을 갖다 놓고 물에 부으면 어떻게 돼? pH가 이제 산이 희석이 되니까 pH가 1, 2, 3, 4 올라가. 8, 9, 10, 11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희석이 되니까 다시 물에 가까워지는 거야. 7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염기성 수용액을 갖춰다 놓고 물을 부으면 7이 될 때까지, 중성이 될 때까지 pH가 내려가는 거죠. 끝도 없이 내려가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많이 넣어도 염기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봐두세요. 완자책에도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본 겁니다. 엔드 5번. 내가 수능 완성책 올려주면 와 선생님 수능 특강 가지고 수능 완성 올려줬으면 이거는 수능 특강도 잘 못 푸는 저는 풀면 피똥 싸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특강보다 완성이 조금 더 문제가 다듬어져 있는 경향일 때가 많아가지고 완성 문제가 더 쉬운 경우도 많으니까 완성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5번 요거 할 거예요. 다음은 물의 자동화 이온화 반응식과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중간에 너무 급동이 마렵다거나 뭐 그러면 얘기하세요. 25도씨 물과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물이면 순수한 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억은 수업 잘 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에서 설명을 조금 해주자면 물이든 물에다 뭘 타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곱한 값은 KW라고 해서 25도씨 기준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무조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순수한 물은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물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도 똑같은 개수만큼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랑 둘이 똑같이 존재하려면 x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어야 하는 거고 x가 10의 마이너스 7승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물 농도가 되는 거는 물의 당연한 거다 이렇게 계산으로 보여줘도 되지만 더 좋은 건 뭐야 물이라는 건 순수한 물이라는 건 중성인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맞다라고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물에다 산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둘이 곱해서 일정한 수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물에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의 수소이온과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의 수산화이온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산이 들어오면 산성 수용액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산이 H 플러스를 내어놓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늘어나게 되죠. 대신에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는 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늘어나면 OH 마이너스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염기가 들어와서 OH 마이너스가 늘어나면 그래도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 하나는 늘어나면 안 돼. 하나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같이 변한다는 거죠.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3년기에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로 올라가면 OH 마이너스 농도는 10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왜? 둘이 곱한 값이 K 상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란 거 변하지 않는 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디귿. 이건 당연히 틀렸어요. 이거는 낼 거 없으면 내는 복인데 단골 손님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보세요.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이 물보다 크다. 아니에요. 크다가 아니고 같다입니다. 같다. 자동 이온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이 상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순수한 물이든 물에다 뭘 타든지 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문제 못 풀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막 선생님의 상수 강조할 필요도 없어. 이 값은 말장난에 넘어가서 속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속지 말라고 잘 봐야 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면 물에다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는 거죠.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다가 돼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은 고3들 책에서 화투 3단원에서 일부 내용이 교육과정 개편되는 과정에서 넘어온 겁니다.
계산 파트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단원인데 개념적인 부분만 일부 발췌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화투책에도 맨날 단골로 나오는 보기가 이거야. K값이 커진다, K값이 작아진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은 커지지 않아요. 그럼 갖고 내가 진짜 날라차게 해버린다고 그 사람들한테. 야 이 새끼야, K값이 상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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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배우는데 뭘 자꾸 커지냐고. K값은 변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K값이 상수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하나가 변하면 그걸 맞춰서 다른 것도 다 바뀌어야 돼요. K가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방에서 뭐 예를 들어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방 크기는 변화가 없죠. 내가 가구를 옮기다고 방 크기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 방 크기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가구 하나를 저기로 두고 싶어서 옮기면 다른 건 또 새로 자리를 만들어서 또 옮겨야 된단 말이죠. K값은 상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다예요. 같은 얘기 진짜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미안한데 그 정도로 안 틀려도 되는 거고 자주 나오는 보기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틀려주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클래식한 함정이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더 손흥형 문제 갖고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거 없어요. pH 이제 뜻 알면 이거 보고 H 플러스 농도랑 구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12승 구하면 돼요. H 플러스 구할 수 있으면 OH 마이너스도 구할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11승,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2승. 선생님 저는 이제는 슬슬 안 적고도 보여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까불지 마라. 니네 아직 그 정도 레벨 되려 멀었으니까 처음엔 많이 적어보세요. 많이 적어보고 한참 더 한 다음에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 가가 나보다 크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합니다.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도 돼요. 가가 pH가 더 낮으니까 산성이니까 더 산성이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는 가가 더 높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욕심부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맞출 수 있는 거 틀리지 맙시다. 자, 나는 pH 7이면 같다가 맞죠. 탄은 어떻게 돼요? 이거 구하면 돼.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은 어떻게 돼요? 10의 10승이죠. 갑자기 6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6은 갑자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뒤에 문제를 좀 보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제 알게 돼요. 3번 문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니까 좀 클래스가 좀 있겠죠. 그래도 뭐 사람 풀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라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배하면요. 자, 여기 보니까 일단 물을 준비해 놓고요. 뭘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이런 용액이 돼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요. 헐, 뭐지? 아까보다는 자료가 불친절해요. 아까 전에 막 자료가 이랬어요. H 플러스 농도를 그냥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고 H 플러스 농도를 알려준 게 아니고 OH 마이너스 농도와 H 플러스 농도의 비만 알려줬어요. 사실 어떡하지? 에이 그래도 25도씨니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항상 10의 14승이 된다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는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의 농도의 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X라고 잡고 요걸 Y라고 잡으면 Y분의 X는 100이고 X 곱하기 Y는 10의 14승이니까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까지 떠올려서 아, 나 좀 천재인 듯 하면 그 정도 생각은 아무나 합니다. 뭐 이거 풀어도 되긴 돼. X는 100Y 그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100Y의 제곱은 10의 14승이니까 Y제곱은 10의 16승이고 암산되는데 니네 계산 과정 훅 넘어가면 이해 못할까봐 내가 일일이 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X는 10의 6승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푸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학 시간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화학 시간이니까 화학을 화학같이 풀어야지. 물리 수업 나랑 하는 사람들 1단원 할 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얘들아 이거
수학 아니야, 물리야 라고 얘기를 해.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이거 수학 아니고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계산한 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이 심심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별 생각 없으면 pH 7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pH 7일 때. 우리가 pH 7이란 건 중성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중성인 거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11마이너스 7승,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1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러면 이게 pH 7이면 얘는 값이 1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막 때려놓고 계산하려고 하지만 얘네들이가 같은 pH가 7이구나. pH 7이면 얘네들이가 같구나. 이렇게 돼. 그러면 pH 6일 때를 한번 해보세요. 6이 되려면. pH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아까 말했죠. pH가 낮아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pH가 1 낮아지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럼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온화 상수 때문에 얘가 10배로 혼자 커질 수는 없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로 올라가면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분의 1배 증가해야 됩니다. 10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줄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분모는 분자는 10배로 늘어나고 분모는 10분의 1배가 됐으니까 이 값이 자연스럽게 100이 되는 거죠. 즉 이게 1에서 100으로 바뀌었다는 건 분자가 10배가 되고 분모가 10분의 1배가 됐다는 거야. 즉 pH가 1만큼 변했다라는 거죠. 나는 pH 5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또 10배로 늘어났고 분모는 또 10분의 1이 되니까 이 값은 100의 100배. 많이 되겠죠, 많이. 반대로 이제 pH가 8이면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10분의 1배가 되고 분모는 10배가 되니까 이번에는 100분의 1이 되겠죠. pH가 9가 되면 10,000분의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원리를 체득을 하고 한번 평소에 좀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방정식에다 때려놓고 계산해서 나 잘 구했음 쓰담쓰담 하는 건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 알아둬야 돼요. 또 이렇게 알려줬더니 애들이 그냥 선생님 이거 100이면 pH 6 아니에요. 근데 분모 분자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분모 분자 바뀌었는지 확인은 해야 돼요. 자, 어찌됐건 이 문제에서는 얘가 pH 6이다.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10-6승이다. 라는 거죠. 큰 거 하나 했다. 큰 상황을 남았다. 실제 문제부터 이렇게 길게 푸는 게 아니고 미리 공부한다고 길게 푼 거예요. 자, 그러면 A 수용액은 pH가 6보다 작다. 난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당연하게 느껴져요? 물을 가져다 넣고 거기다 소금물을 부어. 그럼 이것도 소금물이겠죠. 그러면 물이 진할까? 그러니까 물은 진하다고 했었죠. 여기 있는 소금물이 진할까? 여기 있는 소금물이 진할까요? 여기 있는 소금물을 물에 부어가지고 물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짜야 돼. 뭐보다. 이거보다 이게 더 짜야 돼. 이게 pH 6이라는 건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산성해야 되는 거야. 왜? 물로 캐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pH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pH가 6보다 더 낮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게 아직 당연하지 않다면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당연하게 보이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산염계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하게 오늘 안 보이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pH 6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보기가 어렵죠. 선생님 왜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니까 이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소금물 얘기를 해준 거야. 야, 이게 소금물이 진한 소금물이면 얘는 얘보다 진하겠어, 묽겠어. 그러면 물에 들어갔으니까 묽어졌겠죠. 그 산도 똑같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이 산보다 이 산이 더 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pH 6보다 더 낮아야 해요. 그렇죠? 자, H3O 플러스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10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에서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맹물이잖아요. 맹물이면 pH는 무조건 7. 수소이온의 농도는 12-7승.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10배 많죠. 맞아요. 그다음 디귿. 가에서 혼합용액의 pH는 8보다 작다.
아까 전에 제가 요거 보기 해석하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보기? 요거 해석하던 거? 요거랑 이제 비슷한 타입의 보기인데, 이거를 나와 있으니까 이걸 구해야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거부터 보기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pH는 8보다 작다라는 거 나오면 8보다 작다를 먼저 하지 말고 pH가 8이다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pH가 8이다라는 건 pH는 6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보다 작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둘이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얘가 8보다 작아지면 얘는 6보다 커져야 돼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의 수용객은 pH가 6보다 더 높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pH 7에서 이걸 부었더니 pH 6이 됐어요. 근데 얘를 더 부으니까 pH가 6보다 올라간다. 말이 돼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7에서 6이 됐으면 이걸 더 부으면 더 pH가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6보다 크니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해석적으로 어려운 보기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니까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4번. 아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1단원과 4단원이 믹스되어 있는 타입의 문제라서 그래요. 특히 화학원,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포기해버렸지요. 학원 아니면 그때 겨우겨우 시험을 보긴 봤으나 그 뒤로 한 번도 꼴보기 싫은 여자친구라 꼴보기 싫은 남자친구라 쳐다본 적도 없지요. 그러면 1단에서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리는데 여기서는 일단 4단원에 오면 1단원 내용이 조금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1단원에서 배운 몰롱도 개념 기억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나야 하는데 기억나야 해. 기억나야 한다고 네가 기억나는 게 아니니까 좀 써줄게. 자, 몰롱도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고 보통 공식으로 그나마 기억을 많이 하는데 공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죠. 어떤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총 부피로 나눈 값이 되죠. 근데 이거는 공식은 당연히 자주 쓰니까 기억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장적인 해석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0.2몰 농도 수용액이라고 써져 있을 때, 뭐 A 수용액이라고 합시다. A 수용액이라고 했을 때 이게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0.2몰 농도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람 몸무게를 들어도 저 사람 몸무게 얼마니? 그러면 저 사람 몸무게 100kg이요. 그러면 100kg이구나. 이러면서 끝나? 아니지. 내 몸무게보다 얼마 정도 더 나가고 100kg이면 사람이 얼마큼 먹었다는 거야. 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것도 약간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 뜻도 없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뜻을 나랑 같이 화학원 수업했던 사람들은 일단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 나랑 같이 화학원 수업을 일단원 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해줄게. 이게 뜻이 이런 뜻이에요. 1리터당 이렇게 써져 있는 수용액은 1리터당 이걸 퍼면 1리터를 퍼면 그 안에 용질이 0.2몰씩 들어있을지니라는 거야. 한 바가지 퍼면 뭐가 막 쌓여있는데 한 바가지 퍼면 그 안에 사탕이 5개 들어있을지니 동전이 5개 들어있을지니 용질이 0.2몰 들어있을지니라는 거야. 만약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A 몰농도 A 수용액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1리터를 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A몰 들어있습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가 1리터를 안 퍼고 500ml를 푼다면 1리터에 반만 푼 거니까 그 안에는 500ml 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용질이
A몰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반만 들어있겠죠. 2분의 A몰. 만약에 100ml를 퍼게 되면 10분의 1리터만 들었으니까 용질이 10분의 A몰만 들어있겠죠. 이런 식의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식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HCl 수용액이 가에 나와 있는데 pH가 1인 걸로 봐서 이거는 지금 H 플러스 혹은 HCl 수용액의 농도가 0.1몰 농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농도가 아예 그냥 나와 있죠. 0.2몰 농도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행 보니까 어떻게 돼요? H 플러스의 양, 몰수를 물어봤죠. 그 말은 이게 농도가 1리터당 0.21몰씩 들어있다는 거지 실제 몰수는 구해봐야 돼요. 이게 1리터가 아니잖아요. 600ml, 0.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 혹은 HCl의 몰수는 0.1 곱하기 0.6 해가지고 0.06몰만큼 들어있는 거죠. 공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난 머릿속으로 1리터당 0.1몰씩 들어있으니까 0.6리터니까 그거에 0.6배를 해서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 HCl의 몰수를 구하면 0.2몰 농도 0.2리터니까 0.04몰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하기로 따지자면 나가 더 진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가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하지. 소금을 생각해봐. 물이 많으면 소금을 많이 넣어도 별로 안 짜고 소금을 조금만 넣더라도 물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확 짜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도 개념은 소금을 설렁탕에 소금 많이 타본 사람이면 잘 해요. 선생님 저는 설렁탕을 못 먹어봐서 못하나 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담한 거 아무 말이나 한 거 그냥 여러분 지루할까봐.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게 아니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나의 pH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조금 이따가 아니고 지금 해야겠는데 자, pH가 13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pOH가 13보다 크다라는 건 pH가 1보다 작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거 맞네 하고 기억 이렇게 맞겠다 하는 건데 이거 pH를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요 라고 하는데 풀이가 두 가지 정도 존재합니다. 근데 두 가지 풀이가 좀 다 알고 있어야 되긴 한데 용도가 좀 달라요. 이 문제에서는 이 풀이가 좋고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무식한 풀이는 얘가 지금 현재 H 플러스의 농도가 0.2몰 농도이기 때문에 요겁니다. 요거 좁아서 내가 일로 뺀 거예요. 그러면 내가 pH를 구하겠다 마음먹으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니까 0.2가 되죠. 마이너스 로그의 10분의 2. 여러분 로그값, 상용 로그값 기억나세요? 로그 2면 0.3019, 약 0.3 정도가 되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0.3 플러스 1이니까 pH는 0.7. 그래서 1보다 작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이렇게 구해요. 이건 좀 무식한 풀이에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pH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 0.1몰 정도일 때만 pH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0.2몰 농도나 0.4몰 농도에서도 pH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정도는 봐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잠시만요. 보고 잔뜩 와가지고. 근데 이 풀이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풀이는 이거야. pH가 1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건 수소이온의 농도가 0.1몰 농도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0.2몰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딩동대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야. 이 문제 한에서는. 만약에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풀이가 좋고 크다 작다만 보려면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아이고 이거 0.1몰 정도보다 진하니까 기금 맞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디귿. 디귿을 위해서 이걸 다 구해놓은 거죠. 다는 지금 수용액의 전체 부피가
1리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두 수용액을 섞었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더해지죠. 그럼 0.1몰이 들어있죠. 1리터에 0.1몰의 용질이 들어있으면 0.1몰 농도가 됩니다. 즉 다랑 가의 농도는 같아지죠. 그 농도가 같으니까 pH는 같아집니다. 이것은 맞다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도 오늘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들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개념 영상하고 요 정도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 없이 가서 조금 타이트하고 힘들었긴 할 텐데 중간에 끌었다가 하기도 얼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조금 짧게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내가 초대를 해준 단체 톡방이나 단체 톡방에다가 얘기하기에는 선생님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 엄청 수줍음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톡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톡으로 할 때 이거는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판단이 선생님이 쓰면 그냥 단톡방에다가 그냥 올립니다. 그건 아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 기다렸다 질문하고 가고요. 지금 바로 자리에 앉을 때니까 질문 없는 사람들은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녹화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9월 12일 토요일 4시 반 영상 해가지고 올라가면 그것도 나중에 공부 복습할 때 참조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영상 인코딩하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오늘 가서 바로 보는 거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것만 보시면 되고요. 내일 전에는 올라갈 거예요. 안녕. 자, 질문 3 질문.